저번에 강의하면서요, 숫자라는 게 있다 그랬죠. 그죠? 이 운명에는 60년 순환 속에는 숫자라는 게 있다 그랬죠. 그죠? 60이 숫자니까 그 안에 수의 법칙들이 있다는 얘기했고, 또 뭐 사주팔자라는 게 뭐라는 그런 간단한 얘기도 했죠. 그죠? 오늘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어쩌면 오늘 이것이 처음으로 공개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늘 블로그에 쓰는 이렇게 입춘이다, 뭐 바닥이다 하는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사실 쉬운 것부터 해서 재미난 얘기 좀 해드리죠. 흔히 제가 뭐 여러 번 글을 쓴 적이 있지만 스티브 잡스하고 빌 게이츠는 IT 업계의 신화죠. 또 좀 대조적인 사람이고요. 스티브 잡스는 좀 인격적으로 좀 그렇게 뭐 좀 흠도 좀 있고요. 특히 기부를 안 해서 돈을 엄청 벌었는데 기부를 안 해갖고 별로 그렇게 평가가 좋지 못해요. 거기에 비해서 빌 게이츠는 뭐 주는 거는 좋은 거다 이러면서 운이 바닥에 간다 하면은 돈 뿌리는 재미에 그래서 박수 받고 뭐 강연 좀 하고 뭐 그 재미에 사실은 좀 지내다가 최근에는 그것도 별로 흥미가 없는지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하여튼 아무튼 그 사람은 좀 주변에 자기 가림막, 방어막을 좀 쳐놨어요. 두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그 사람들의 생년월일 시, 사주적 팔자를 가지고 제가 말하는 60년 순환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간단한 예를 좀 들어드리죠. 먼저 스티브 잡스를 좀 보죠.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는 1955년 양력 2월 24일입니다. 사람들은요, 사주 보러 오면 음력으로 자꾸 알아서 와요. 굉장히 귀찮습니다. 사주를 사실은 뭐냐면 양력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쓰던 옛날에 그 음력이라는 것이 그 안에 절기라는 것이 들어있어서 사실은 양력입니다. 그 절기가 뭐냐면 양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쓰던 달력은 태음력, 태양력, 음력과 양력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건데 일반 대중들은 그것이 그냥 보통 날짜로 말할 때는 음력을 말하니까 그것이 그냥 음력으로 해야지만 뭐 우리 것은 좋은 것이요. 마치 특별하게 음력으로만 해야지만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는데 참 할 때마다 저는 또 양력으로 제가 바꿉니다. 55년 양력 2월 24일 태어난 시각이 저녁 7시 15분, 19시 15분. 이게 7시 15분, 뭐, 술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갖다 이제 YIMMDDTT라 그랬죠. 그죠? 그걸 사주로 변환해 보면 을미생이고요. 을미. 그 다음에 태어난 달이 또 바꾸면은 무인월이 됩니다. 무인월. 이렇게 무슨 달에 속하느냐는 음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즉 입춘이라고 하는 것이 양력입니다. 해마다 보통 2월 4일경에 있어요. 그 해가 그때가 그 새해 시작인데요. 그리고 태어난 날이 병진일이에요. 병진일이고 시가 무술시가 됩니다. 자, 이게 스티브 잡스의 네 기둥의 8자입니다. 옛날 명리학에서는 이런 게 없었는데 제가 알아낸 게 뭐냐면 그 사람의 60년 순환에 제일 중요한 단서는 어디서 오냐면요. 이 바로 태어난 달. 거기서 옵니다. 모든 사람의 운명은 태어난 달에서 이렇게 태어난 달과 태어난 날. 요게 연, 월, 일, 시거든요. 요 두 가지. 즉, 인월에 태어난 병화라고 하는 거. 이것이 결정적인 겁니다. 스티브 잡스의 경우는요, 제가 말한 60년 순환에서 흔히
입추라고 말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운이 돌죠, 그죠? 돌 때, 요 꼭대기에 있는 거. 설명하면 요걸 이제 60년인데, 요걸 나누면요. 15년씩.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요 자리가 입춘이면 여기가 봄이고요. 여름이고, 가을이고, 겨울이 됩니다. 흔히 사람들이 이렇게 좀 저 사람 잘 나간다. 뭐 성공하는 사람 같아. 열심히 하고 있어. 저 하여튼 성과가 있을 때는 언제냐면 보통 요 때입니다. 요 때부터, 즉, 양력을 한여로 치면 8월 8일, 입추라는 게 있죠. 우리 여름 바캉스 갔다 오면 이제 입추가 시작되죠. 입추가 오죠. 말이 가을 추자가 붙어 있지만 사실 한여름입니다. 그 무렵부터 어떤 그 한 해의 농사나 경영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서서히 이제 연걸어 가기 시작해요. 즉, 연걸어야지만 보일 거 아닙니까? 그죠? 뭐가 연글 때까지는 뭐 저 사람이 뭐 하는지, 뭐 앞으로 뭐가 될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활약이나 능력이나 성과가 이렇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시점은 바로 요 자리입니다. 흔히 입추라고 말하는.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86년이 바로 86년이 뭐냐? 바로 병인년이거든요. 1986년이 병인년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성공을 하기 시작한 때는 사실은 86년부터예요. 이 친구가요, 55년에 태어났죠. 그죠? 55년에. 그러면 60년이 한 바퀴 도는데 걸리니까 스티브 잡스가 가장 바닥이었던 때는 언제냐? 30년 전이죠. 빼기. 1956년. 55년에 태어났죠. 56년이 스티브 잡스에 있어서 60년 순환의 가장 저점입니다. 저점 되기 1년 전에 태어났죠. 보통 이럴 때 태어나면요, 좀 개인 그 사람한테 좀 힘든 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입춘이 바닥이니까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엄마 아버지가 캠퍼스 커플로서 연애하다가 만든 그냥 일종의 우리는 말하면 사생아죠. 또 결혼도 안 했어요, 두 사람이.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나중에 입양이 되죠. 부모가 사실은 버린 거죠, 뭐 따지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스티브 잡스를 잘 키웠지만은 부모한테 버림받은 아이들은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죠? 커가면서 자기 출생에서 알게 되고 나는 왜 우리 부모가 나를 버렸을까 하는 또 어린 마음에 또 많은 슬픔이 생기죠. 그것이 스티브 잡스 일생에 있어서 성격 형성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칠 겁니다, 당연히. 스티브 잡스가 좀 모질고요. 좀 흔히 말해서 좀 미국에서 사실 스티브 잡스의 평가가 별로 안 좋아요. 특히 개인 도덕적으로. 그게 뭐냐면 태어났을 때 세상이 나를 환영해 준 게 아니고요. 그냥 두 사람이 그냥 연애하고 하다 흔히 말하는 불장난 하다가 태어난 아이란 말이죠. 얼마나 슬펐겠어요, 크면서. 스티브 잡스가 86년이 이제 흔히 제가 말하는 기의 절정이 여기라고 말해요. 기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죠. 어떤 기운이죠, 그죠? 기운이 절정이면은 10년이 지나면 그것이 밖으로 완전히 나타나게 됩니다. 즉, 96년이 되면은 스티브 잡스의 기가 이제 10년이 지나서 이제 완전히 표면화되고 외형적으로 보이게 돼요. 96년은요, 스티브 잡스가 그 전에 애플을 만들었는데, 만들었다가 나중에 쫓겨났어요. 쫓겨났다가 나중에 다시 애플이 어려워지니까, 아이고, 다시 좀 돌아와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96년에 다시 애플로 복귀합니다. 그때 흔히 왕의 귀환이다. 즉, 리턴 오브 킹. 그래서 굉장히 의기양양하게 정말 개새끼들 나를 다 이렇게 버리더만 이제 나를 다시 부르는구나. 내 가주지. 굉장히 의기양양한 그런 자세로 애플에 귀환했습니다.
스티브 잡스 일생에 있어서 사실 가장 빛나는 때는 96년입니다. 만인이 자기를 불러서 이렇게 목에 힘주고 돌아간 거 아닙니까? 얼마나 솔직히 좋았겠어요. 자만심, 자존심 가득 차죠. 그리고 돌아가서 스티브 잡스는 역시 또 인물답게 애플 갖다 엄청나게 주가를 띄우죠. 수백 배로 주가를 올려놨습니다. 지금 대박이 난 거죠. 스티브 잡스는 86년이 입추고요. 바로 96년. 그걸 제가 흔히 글에 썼을 때 한로다. 즉 10월 초에 그 서늘한 계절이 있죠. 10월 초가 되면 이제 오국백과가 무르익고 일부 수확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풍성한 수확을 거둘 때 애플사로 복귀해서 엄청나게 회사를 치워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또 하나 남긴 게 있죠. 바로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은 사실 스티브 잡스의 이제 그 기술은 다 있던 겁니다. 지가 이렇게 멋있게 그죠? 뭐 셔츠, 터틀넥, 거북이 셔츠 입고 청바지 입고 이렇게 그죠? 한마디로 그냥 그 흔히 이제 그쪽 IT 계통의 사실은 또 그 복장이죠. 그래서 폼 잡으면서 그죠? 이렇게 뭐 미국 코미디에 그러죠. 스티브 잡스가 한 게 뭐 있냐고. 지는 직원들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시만 했고 지는 앞에 나와서 폼만 잡는다고. 뭐 그런 개그맨이 있어요. 사실 스티브 잡스는 그땐 지가 직접 개발하는 거 아니죠. 스티브 잡스가 좀 남다른 점이 있다면 애플 컴퓨터가 좀 본드가 뛰어나잖아요. 좀 미술적인 관점에서 뛰어나죠. 그죠? 스티브 잡스가 본인이 병화라서 그렇습니다. 사주가 이거 불입니다. 병화는 불입니다. 병이나 정에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좀 미술적인 감각이 있어요. 미술적인 감각이 디자인이나 그죠? 인테리어나. 스티브 잡스는 본인이 미술적인 감각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뭐, 지가 뭐, 인문학을 해고, 그건 다 이제 나중에 책 쓴 사람들이 얘기고요. 본인이 기본적으로 그런 그 미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애플 컴퓨터가 디자인도 이쁘고, 폰트도 이쁘고, 그래서 흔히 미술 계통에서 뭐 일러스트나 이런 쪽에서 일하는 디자이너 이런 사람들은 마치 뭐 미대생도 마찬가지예요. 애플 컴퓨터 비싸죠. 전 별로 안 좋아해요. 저도 뭐 정화라서 제가 정화입니다. 그래서 맨날 제 블로그에 그림 올리죠. 그처럼 병화나 정화인 사람들은 미술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애플 컴퓨터는 마치 뭐냐 미대생이나 디자인이나 하여튼 좀 미적인 걸 다루는 사람은 무조건 컴퓨터 쓸 때 휴대폰까지도 그 애플 거 써요. 마치 나는 소속을 밝히는 거죠. 즉 애플교죠. 그 스티브 잡스가 만든 애플교의 교주가 바로 스티브 잡스였고요. 근데 이 사람이 출생에 그런 고통이 있었고 하다 보니까 성격적으로 모난 점도 있고요. 뭐 사주풀이를 또 하면 또 그런 점을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일단 운세에 있어서 그 기산점을 제가 하기 위해서 그건 생략하고 나중에 또 한번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 사주를 가지고 3시간 동안 얘기해도 말할 수 있어요. 정말 그 사람을 이렇게 상을 볼 수 있다면 상. 지금 이런 운세라는 건 수를 말하는 거고요. 수. 상을 또 얘기하면 그 사람의 성격적 특성이나 그죠? 뭐 수많은 걸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 또한 제가 이렇게 오랜 세월 연구해서 검증하고 알아낸 것들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86년이 입추였고요. 근데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좀 인생을 모지게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다시 30년 지나면 2016년이 되겠죠. 86년에서 2016년. 여기에 다시 바닥이 되는데 이 사람은 2011년에 바닥 가기 전에 암이 와서 이미 그죠? 암이 오래 10년 동안 거의 한 6, 7년 동안 암으로 이렇게 고생하다가 결국 이때 숨을 거두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환갑을 못 넘긴 거죠. 55년에 태어나서 2011년에 죽었으니까. 겨우 그죠? 56년밖에 못 살았네요. IT 업계는 대단한 인물이긴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풍요로운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첫째 오래 못 살았고요. 원만한 가정을 이루지도 못했고요. 뭐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다 하면서 또 뭐 부인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개인적으로는 좀 울퉁불퉁한 사람이에요. 다만 IT 업계에서 애플 컴퓨터라는 걸, 그러니까 퍼스널 컴퓨터라는 유행을 만들어낸 사람이고요. 또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또 그런 또 하나의 엄청난 도구를 여러분들 다 길 가면서 거북이 일자목 되도록 그 치고 다니는 거 있죠, 그죠? 그러다가 뭐 차 오면은 뭐 다치기도 하고요. 신호등 안 보고 있다가 옆에 사람이 건너면은 자기 그거 치고 있다 건너다가 옆 사람은 신호등 떨어진 게 아니고 그냥 뛰어간 건데 따라 덩달아 나서다가 차에 치일 뻔한 사람도 저는 얼마 전에 봤습니다. 모든 사람을 이렇게 이상한 사람 만들어 놓은 그 대단한 물건, 스마트폰의 창시자죠. 업적은 대단하죠. 애플사가요, 지금 아직도 잘 나가고 있죠. 애플사 어떻게 될까요? 결국 애플이라는 건 스티브 잡스의 분신이거든요. 주인이 2011년에 죽었기 때문에 애플사는요, 저는 10년이 지나면 2021년 되면 애플사 힘 빠집니다. 10년 동안 스티브 잡스의 그런 영향과 그늘 속에서 해왔지만은, 지금 그 뒤에 후계자 그 사람 어쩌고 스티브 잡스 흉내 내고 있지만, 그건 카피죠. 일종의 가계무사 같은 그림자인데, 그 사람은 스티브 잡스가 아니거든요. 그냥 유지를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애플의 그 힘은 2021년부터는 빠진다. 다시 주식이 돌아간다면 애플은 서서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너무 올랐잖아요. 그죠? 이게 한때인데, 그 스티브 잡스가 남긴 유산인데, 사람은 죽었지만 스티브 잡스가 2016년이 바닥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2021년, 사망 후 10년이 지나면 애플의 주가는 참 얼마까지 내릴지는 모르지만 저는 애플의 힘은 저는 많이 약해진다 봅니다. 또 그것이 또 한 세월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쉬울 것 같죠? 그죠? 사주만 뺄 수 있으면 인월에 태어난 병화니까 한 86년 병신 만설에 찾아보면 86년이 나오거든요. 그럼 다 입추가 되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굉장히 쉬운 케이스고 이걸 가려내는 법은 또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죠? 제가 이런 것을 눈치를 챈 것은 사실은 1982년입니다. 그런데 그 무수한 케이스를 검증하면서 이것에 그죠? 어떤 정답을 얻고 확실하게 알아내는 법을 알아낸 것은 2012년이었습니다. 이게 30년 걸렸습니다. 눈치채고 나서 완전히 이걸 정리해서 답을 얻을 때까지는 제가 약 7만 명의 사람들의 구글이나 위키에 들어가서 그죠? 옛날이었으면 저는 이걸 못 알아냈을 거라 봅니다. 그런 이 사실 제 자연순환 운명학은 인터넷 때문에, 즉 IT 혁명 때문에 이 이론도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죠? 이거 아주 쉬운 케이스인데 인월에 태어난 병화, 그렇기 때문에 병인년이 입추가 된다. 그럼 나머지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흘러가는 모습은 기산점을 알면 이것은 다 정해지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죠? 요것만 안다고 그러면 다 해결되느냐? 그 또한 천만의 말씀입니다. 옛날에 저는 요것만 알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긴 인생 살아가는 과정이 어떻게 그거 하나만 알면 다 할 수 있겠어요. 그 안에 나타나는 변화들도, 무수한 변화들도 또 그 속에 나중에 제가 연구하면서 또 그 자세한 부분까지 정말 지금 저는 사람의 삶과 운명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제가 가끔씩 상담을 작년에 한 10개월 안 했죠. 그만큼 그죠? 이 안에 또 많은 또 스토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 기산점을 찾는 거, 오늘 그걸 갖다 말씀드렸어요. 오늘 스티브 잡스하고 사실은 빌 게이츠도 하려고 그랬는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